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나다 보면 이거 이상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종종 생깁니다. 지금 거의 4대 강물을 우리 정부가 환경부에서 물을 다 빼버렸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물이죠. 정부가 4대 강물을 빼버려서 이미 바다로 흘려보냈는데 그 물의 주인은 누구냐?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물을 버려도 되는 거냐? 물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냐? 우리 흙은 누가 퍼서 버렸다 그러면 그건 정신 나간 놈이죠. 그 반드시 흙마다 주인들이 있죠. 물도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4대 강물 보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군요. 지금 박석순 교수님께서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4대 강 바보 시리즈 5번째인데요. 물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바보들, 이렇게 제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요약한 게 맞죠? 예. 그 주인은 누굽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은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학 이야기를 주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강 관리 문제입니다. 법 이야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워터로 이런 과목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워터로 물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아주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도 임자가 있다. 임자가 있죠. 그리고 오늘 제목은 물 주인도 모르는 희한한 바보들입니다. 이 바보들도 뭐 용감한 바보도 있고 그 황당한 바보도 있고. 근데 지난번 그 2017년부터 말입니다. 저렇게 보를 계속해서 이제 완전 개방, 부분 개방했지요.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거든요. 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난번에 그 금강의 세종보를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게 호수공원에 물을 못 집어넣으니까 다시 몇 억을 들여가지고 위에 돌무더기 보를 만들어가지고 또 물을 그걸 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죠. 저런 일도 있었고, 영산강도 한번 보십시오. 영산강도 지하수 보를 개방해버리니까 지하수가 다 고갈되는 거죠. 그 지하수가 고갈되는데 영산강은 원래 말입니다. 저걸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저기에 원래 나주 노안 금암지구에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6m 내지 한 8m를 파면은 물이 나온 거지요. 근데 계속해서 농업용수를 쓰고 영산강에 물이 없으니까 2009년도는 한 30m 파야지 물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해가지고 물을 좀 채우니까 이제 지하수가 찼는 거죠. 근데 또 빼버리니까 이게 또 지하수가 고갈된다. 저런 영산강에도 저런 피해가 있었고, 또 한번 보십시오. 낙동강에도 보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 수문 개방하니까 저기 보니까 농작물 수백 헥타르가 시들거리고, 지금 저거는 지난 1월 달에, 작년 1월 달이죠. 그때 나온 건데, 장화신을 강 정도로 이제 강이 얕아져가지고 피해가 더 커진다.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했던 거 아닙니까? 저 보면은 한강에 이 포보에 물을 여니까 물고기가 5분의 1로 줄어들고 어민 피해가 아주 막대한 거죠. 지역의 어민들, 피해본 어민들, 또 이 농업용수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은 특히 이 프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벌써 2017년도만 하더라도 보를 지금 개방해버리니까 발전을 못해가지고 126억 손해였다. 그 작년 2018년도는 얼마 될지 잘 모르죠, 저게. 저자라도 나올 거고. 얘는 한수원이 이해관계자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지난 12월 11일 날 보십시오. 구미 농민 1000여 명이 나와가지고 낙동강 보 개방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저걸 한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은 4대강 보의 물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환경단체 시킨 대로 물을 다 버려도 되느냐? 네. 주로 4대강 보에 차 있는 물이 11억 7천 톤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지금 뭐 소양호라든지 다 해가지고 130억 톤 내지는 한 140억 톤 됩니다. 네. 그 4대강 보에 있는 물 양이 크지요. 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많은 양이고 4대강 보의 물은 계속해서 이 회기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위에서 서고 일부 나온 것들 회기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 물이 차 있다고 해요. 네. 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양호의 물은 말라도 4대강 보의 물은 절대로 안 마른다. 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회기수가 돌아오거든요. 네.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 물을 다 버려가지고 이제 저래 된 거죠. 그게 맞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이겁니다. 물 주인은 과연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수리권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뭔가 하면은 라이페리언 라이트. 수리권 자군요. 그러니까. 예. 라이페리언 라이트가 뭔가 하면은 우리말로는 저걸 연안 수리권, 수변 수리권인데 네. 저게 이제 영어로 정의된 그대로예요. 예. 이 말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강을 두고 말이에요. 강가에 사는 사람이 물 주인이다. 예. 그리고 그 물을 리저너블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때 거기에 권한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라이벌이란 경쟁자라는 게 다 뭔가 하면 리버에서 왔다는 거죠.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이제 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경쟁자예요. 아, 그렇군요. 예, 라이페리안도 뭔가 하면 바로 강가에 사는 이런 말이에요. 네. 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합리적으로 쓸 때는 거기다가 그걸 준다. 이게 원래가 뭔가 하면 인류 역사의 전통적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커먼 로라는 게 뭔가 하면 저게 관습법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서울 수도 이전하려고 하다가 관습법에 의해 가지고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관습법으로는 저게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뭔가 하면 미국의 동부 지역, 그리고 물이 풍부한 지역은 저걸 가지고 물 주인을 나누는 거죠. 이게 커먼 로라는 게 우리 보면 금방 이거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커먼 센스와 같은 거 상식적이다 이게. 예. 상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물 주인을 나눈다. 그런데 요거 말고 하나가 뭔가 하면은 prior appropriation right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할당 수리권, 선점 수리권이에요. 네. 그 first in time, 먼저 와가지고 갖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take precedence. 이게 뭔가 하면 기득권이 있는 거죠. 기득권이 있는 거죠. 네. 그 이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 예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시니어 워러 라이트 해가지고 1890년에 내가 먼저 이것을 여기에 있는 24CF에서는 큐빅 퍼 세컨드가 수량을 말하는 거죠. 24CFS. 예. 그게 수량을 그냥 하나 예를 들은 건데 네. 먼저 와가지고 이 물만큼 취수를 한 거죠. 1890년도. 네. 그렇으면은 저 위에 있는 요거는 뭔가 하면 주니어 워러 라이트. 네. 늦게 온 거죠. 네. 늦게 온 것이 상류에 있더라도 이쪽에 오른쪽이 저게 상류입니다. 네. 상류에 있더라도 밑에서 저걸 먼저 선점해가지고 물을 가져갔으면은 위에서 함부로 물을 못 끄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면은 저게 선점 수리권 또는 할당, 나라에서 할당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도입돼가지고 미국의 서부 지역이 물이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물이 부족한데. 네. 스테이투토리 워러 라이트, 그 법정 수리권이라 해가지고 예. 스테이트 나라에서 이것을 권한 그걸 주는 거죠. 그 요거를 미국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면은 마이너스 워러 라이트 해가지고 미국 서부 지역의 광산업자들이 네. 그때 채광을 하면서 강에 있는 물을 끌어쓴 거죠.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저것이 지금까지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저 두 가지가 미국에서 원래 시작이 됐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좀 통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 부근에 사는 사람이 권리를 갖는 거고, 예. 그 중에서도 먼저 쓰기 시작한 자가 권리를 갖는 아니, 거고. 그보다도 원래는 뭔가 하면은 강가에 사는 사람이 권리를 갖는 거지요. 네. 갖는데 강에 물이 부족하고 하니까 나라에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 낙동강에 물이 있으면은 낙동강 물 중에서 요거는 대구에 쓰고 요거는 뭐 김천에 쓰고 요거는 구미에 쓰고 이 부산에 쓰고 법으로 이제 할당을 해주는데 네. 그 할당의 원칙이 뭔가 하면은 먼저 쓴 사람이 먼저 가져간 사람이 먼저 임자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두 가지 법을 따르는 거죠. 그 뒤에 가서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미국의 우리 수리권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바로 두 가지시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Prior Appropriation Doctrine이라고 그러죠. 이게 선언이죠. 서부 지역에 있는 주들은 다 저걸 하는 거죠. 선점우선권입니다. 예, 선점우선권. 저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뭔가 하면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죠. 저 보면 Reflect Scarcity of Water라는 말로 하죠. 물이 부족한 지역. 그런데 요거는 뭔가 하면은 요 또 하나가 뭔가 바로 이 라이페리안 독트린이죠. 이 동부 지역에서는 연안권을 말해요. 그래서 요 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새로운 물 사용자에는 아주 엄격한 거죠. 물이 없을 때는 못 쓰는 거죠. 그리고 밑에 거는 뭔가 하면은 베이가 아주 애매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물을 이제 마구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도 강가에 무슨 파이프 대가 쓰고 이 사람도 강가에 파이프 대가 쓰고 하니까 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죠. No means to protect certain use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재밌는 게 말입니다. 저걸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물 사용권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밑에 있는 조각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회색 끝이 보이는 게 뭔가 하면은 Mixed Riparian Prior Appropriation. 두 가지의 원칙을 혼용했는 거죠. 혼용하고. 저기가 보니까 캘리포니아하고 오클라호마하고 네브라스카 주에 저래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밑에는 뭔가 하면은 Prior Appropriation Formerly Riparian. 과거에는 Riparian 했는데 지금은 Prior Appropriation. 저 노란 색깔이 바로 그거죠. 그러고 약간 이 갈색처럼 저래 돼 있는 저게 뭔가 하면은 퓨어. 지금도 완전히 저거죠. 선점권이. 먼저 일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고, 이쪽이 보면은 저거죠. 서쪽이죠. 이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저기에 보면은 퓨어 라이페리안이 뭔가 하면은 저기가 뭐 루이지애나라든지 미주리라든지 저게 테네시라든지 오하이오 같은 또 저 위에 메인주 이런 데는 말입니다. 비교적 사람들이 안 살고 물이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아직도 순수한 라이페리안을 쓰고 있고 과거에 저쪽에 있는 뭐 뉴욕이라든지 플로리다는 저쪽도 지금 원래는 퓨어 라이페리안이었어요. 근데 물이 부족하니까 그 강가에 있는 사람이 물을 쓰는데 지금은 주정부에서 일부 규제를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왜 저러면 미국이 저러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특한 게 뭔가 하면은. 이거 비 오는 거군요. 강우량이. 그 동부는 비가 많이 오는데 서부 지역은 물이 없는 거죠. 그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은 반 잘라가 반은 물 부족 국가예요, 저게. 미국이란 나라. 요 재밌는 중에 하나가 이게 지도가 있는데 보면은 미국은 보십시오. 여기에 가운데 저게 뭔가 하면 헌드레드스 메리디안이 뭔가 하면은 자오선은 우리나라는 지금 동경 135도 아닙니까? 미국의 서경 100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서쪽은 뭔가 하면은 20인치 이하. 우리말로 하면 600mm 정도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렇군요. 딱 잘라져 있어. 딱 잘라져 있어, 저게. 그래가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저래가지고 저것 때문에 한쪽은 라이페리안이고 한쪽은 Prior Appropriation이. 저런 식으로 돼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미국이 말이에요. 서쪽은 말이에요. 저렇게 되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서부 개척을 할 때 뭐 했는가 하면은 저걸 했어요. 서부 개척을 할 때 주와 주 사이에 물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국토의 안보를 위해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국토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물 없는 국토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은 미 공병단이 미국이란 나라가 저쪽에 동쪽은 주에서 각 미국에 가면 주마다 저기 있습니다. 워터 스플라이 오소리티 우리나라 같으면 수자원 공사가 있다고요. 있는데 서쪽은 뭐냐? 미 공병단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렇군요. US Army Corps of Engineer. 허허. 그 물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리고 저기 자문하면은 주와 주 사이에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저런 거 아니 뭐 주와 주 사이가 아니고 우리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말 타고 가다가 강 조그만 크릭 하나 놓고 그렇죠. 이쪽 집 안 하고 저쪽 집 안 하고 결투 벌이고 뭐 소가 넘어가냐 마냐 뭐. 그런 식으로 저게 돼 있는데 최근에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을 워터 라이트 트레이딩을 해요. 허허. 저게 일종의 취수권 거래 제도예요. 그 지난번에 내가 우리나라의 뭐 정부 부처에 회의 가서 우리도 아마 앞으로 지금 취수권 거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강이 있으면 말입니다. 선점해가 섰잖아요.
쓰고 있는데 다시 지금 새로운 물을 쓰겠다는 공장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취수권 거래제도라는 게 바로 저런 예.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저거 한다는 거예요. 호주에도 지금 저걸 하고 있고. 지금 저 호주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이백 한다고. 무슨 말을 하면은 호주에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이제 물을 이제 농사 지으려고 이제 할당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사들여요. 그건 뭐 일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뭐 농업을 안 하겠다고 한다든가, 뭐 예. 어떤 물 사용에 관한 지위 변화가 생기면, 예. 뭐 정부가 사들였다가 또 다시 그렇죠. 팔기도 지금 하고. 제가 지금 호주에 보니까 거기 머레이 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호주의 달링 머레이 강이 그나마 지금 동부의 큰 강이에요. 네. 거기에 농사 짓고 뭐 하는데 지금 나라에서 뭐 하고 있느냐. 최근에 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나라에서 지금 바이백 하고 있는 거죠. 할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땅 속은 어떠냐?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내 수업 시간에 강의도 하는데 예. 이거 우리 교양 수업에 이 강의도 하는데 땅 속의 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토양 수분이죠. 그 이게 물이 비가 내려서 내려간 물이고. 예, 저거 퍼콜레이팅 워터라 해가. 예, 퍼콜레이팅 워터 저것도 중요한 물인데 왜 저게 중요한가 하면은 식물들은 저기서 물을 빨아가지고 자라고 있다고요. 네. 퍼콜레이팅 워터가 있고 밑에 요게 뭔가 하면은 스버테라니안 워터예요. 저게 이제 우리가 흔히 지하수로 알고 있는 대수대에 고여 있는 물이죠. 네. 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라이페리안 라이트. 그 수변 수리권, 연안 수리권을 쓴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다가 땅 주인이 물 주인이에요. 퍼콜레이팅 워터, 스버트레니안 워터 두 개 다가 뭔가 하면 땅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저걸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 들면은 자기 논밭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땅 파가지고 지금 물 쓰잖아요. 뽑아 쓰잖아요. 네. 근데 물 부족한 외국에서는 저를 못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저게 이제 라이페리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저걸 허가해 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방법 있잖아요. Prior Appropriation Right, 할당 수리권은 땅 주인은 땅만 소유할 뿐이지 땅 밑에 있는 물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허허.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기서 스버테라니안 워터, 그 지하 대수대에 있는 물은 나라에서 이게 규제를 하죠. 자기 땅이라도 함부로 지하수를 못 팔게 하는 거죠. 네. 하지만은 저 퍼콜레이팅 워터는 말입니다. 네. 어떻게 자기가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땅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되죠. 할당 수리권도 퍼콜레이팅 워터는 땅 주인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 꼭 좀 이따 시험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요. 보고 있어요. 제가 교양 강의하면서 시험 좀 쉽게 내주시고. 교양 강의하면서 제가 저런 거 잘 시험 내죠, 저게. 저렇게 돼 있다고요. 저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의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저거나 라이페리안이나 이게 어프로프리에이션이나 둘 다가 땅 주인이 네. 오염시킬 권한은 없는 거죠. 없는 거군요. 예. 그건 이제 물의 특성상 그래요. 예, 지표수도 그렇고 지하수도 그렇고 예. 강물도 그렇고 호수물도 그렇고 지하수도 그렇고 우리가 물을 말입니다. 오염시킬 권한은 없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유스 프록트 라이트라 해가지고 이 처음 듣는 법률 용어인데 말이에요. 유스 프록트 라이트가 뭔가 이거예요. 사용을 하지만은 소유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사용은 하지. 그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은 물은 사용할 권한은 있지만은 소유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가 지금 물권을 수리권이라 번역을 했느냐? 그렇군요. 네. 물을 이용할 권한밖에 없다. 이용할 권리군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게 석유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죠. 저게 석유는 땅 주인이 그 밑에 있는 석유를 소유하지 않거든요. 예. 아니 근데 석유하고는 달라요. 다르군요. 다르고 이용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저걸 석유는 누가 파더라도 뭐 예를 들어 어떤 땅을 파서 그 석유가 내 땅 밑으로 예. 통에 있더라도 뽑아 쓸 수 있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는. 저런 문제는 물은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물은 항상 이게 서는 거지 소유는 안 되는 거죠.
그 저렇게 돼 있어. 저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애매하게 잘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갈수량은 라이페리언 라이트를 인정해 준대요. 우리나라의 물을 보면은 우리는 조금 미국하고 달라요. 외국 서양하고 다르고 저게 보니까 일본에서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게 남은 것 같은데 물을 우리가 크게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년 동안 우리가 물을 쫙 이렇게 오는 걸 이제 365일 동안. 우리나라입니까? 예, 아니, 이게 자료는 이제 우리나라 자료가 없어서 외국 자료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네. 1년 365일 동안에 이 강에 흐르는 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양이 365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작은 양부터 순서를 딱 정하는 거죠. 네. 순서를 정해가지고 가장 작은 양부터 그러니까 가장 큰 양부터 355번째. 그 갈수량보다도 덜 양이 적은 것은 10개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저거는 뭔가 하면 갈수량 Q355는 뭔가 하면은 작은 것부터 10번째라네요. 그 다음에 저수량은 뭔가 하면은 작은 것부터 저게 190쯤 됩니까? 저게 한 90쯤 되네. 그러니까 큰 것부터 275번째. 그 유량이 이게 1년에 전체는 몇 개입니까, 숫자가? 전체 365개죠. 365일 동안. 365일. 예. 이군요. 그 365일 동안에 큰 것부터 순서로 배열을 해가지고. 예. 그때를 우리가 뭔가 갈수량으로 정하는 거고. 275를 저수량으로. 185를 풍수량으로. 풍수량은 이제 물이 많은 거죠. 네. 그렇게 정해놓고 갈수량까지는 라이페리언 라이트를 인정해준다는 거죠. 네.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뭔가 하면은 수자원 공사라든지 위에 물을 저기에 저렇게 저수량이라든지 평수량이라든지 저렇게 흐르는 거는 뭔가 하면은 위에서 물을 조절했기 때문에 저렇다. 네. 라고 해가지고 저것을 그 수자원 공사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독특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지금.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한강 본류에서 말입니다. 이게 물을 지금 취수를 하잖아요. 네. 팔당댐에서 그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잠실 그다음에 저기 밑에 있는 강북, 구이, 자양, 암사, 풍납이 뭔가 하면은 그 잠실 수중보 위에서 서울시가 물을 끌어가는 거죠. 네. 끌어가는데 저기 보면은 보십시오. 기덕수리거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서울 분들 다 모를 건데 기덕수리거리라 해가지고 충주댐을 준공하기 전에 네. 한강의 물을 서울시에서 끌어선 거는 공짜예요. 원래부터 끌어섰다는 거죠. 네. 근데 충주댐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1985년도에 생겼거든요. 네. 그 이후에 추가로 물을 끌어선 거는 뭐 하느냐. 돈을 내야 돼. 수자원공사에다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이 그나마 말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한강에서 물값을 제일 적게 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값을 내고 있군요. 내고 있죠. 지금 그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의 저 물값은 누구에게 냅니까? 수자원공사에 내는 거예요. 수자원공사.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내죠. 연회에서 뭐 수백억 내죠. 그런데 그 85년 이전에서 한강물을 끌어선 거는 기존에 우리가 그만큼 물을 끌어섰다. 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85년 이후에 도시가 커졌으니까 물 사용량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물값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인천이라든지 성남 저기 보면은 일산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서 물을 끌어가거든요. 네. 근데 인천, 성남, 일산 이런 데는 말입니다. 고양시 같은 데 나중에 이것이 도시가 커졌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돈 엄청나게 내죠.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물값이 굉장히 비싸요. 왜? 지금 저기서 뽑아서 인천까지 파이프로 가져갑니다. 갑니다. 예. 네. 가져가는데 왜냐하면은 인천시라는 데가 나중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건 뭔가 하면은, 그게 봐요. 이후에, 85년 이후에 저기 한강에서 물을 끌어가고 팔당에서 물을 끌어간 거는 다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뭔가 하면은, 취수 위치를 이전해도 물값을 내야 돼요. 그 기득권이라 안 본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수자원공사가 물싸움 했죠. 재판을 했지요. 네. 서울시가 졌지요. 왜냐하면 저기 한번 보십시오. 강북 정수장이라는 데 저기 있어요. 저건 왕숙천 위에 있죠. 네. 그 왕숙천 아래에 물을 취수하다가 왕숙천보다 하류에서 예. 취수하다가 왕숙천이라는 데 아주 오염된
하천이거든요. 네. 그 수질이 안 좋으니까 다시 위로 올렸다고요. 올렸는데 위치를 옮겨도 이것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대법원 아직 아마 갔을 거예요. 판결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다시 서울시에서 물값을 안 내기 위해가 다시 취수지를 원래대로 환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물법이 아주 희한합니다, 지금. 네. 정비를 해야 돼.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충주시 있잖아요. 네. 충주시가 충주댐 물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안 먹어요. 그 앞에 있는 달천물을 먹어요. 왜 그러냐? 원래 달천물을 먹어왔군요. 아니죠. 원래부터. 아,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도시가 크더라도 도시가 커지면서 물량이 이제 더 많아져도 충주댐을 먹으면 물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물값을 내야 되고 저걸 가는 거죠. 네. 저게 이제 저기서 달천물을 먹으면 공짜지요. 근데 지금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대구도 말이에요. 네. 낙동강에 흐르는 더러운 물을 먹으면은 공짜예요. 네. 운문댐에 있는 아주 맑은 물을 가져오면은 물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수자원공사의 댐에서 나오니까. 네. 그래서 한때는 저랬죠. 뭔가 하면은 운문댐의 깨끗한 물은 낙동강에 갖다 버리고 사람들은 대구 시민들은 낙동강에 더러운 물을 끌어묻고 뭐 이런 식의 지금 법이 돼가지고 싸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도 한때 말이 많이 됐죠. 뭔가 하면은 팔당 상수원 물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네. 경기도에 가면은 그게 배가 8대가 있다고요. 그 쓰레기가 뭐 연에 많을 때는 한 2,000톤 오는데 그걸 다 경기도에서 물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기에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양평군 뭐 이런 데 규제를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런데 물값은 누가 가져가느냐? 수자원공사가 가져가고. 그러네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지난번에 아마 그 4대강 사업할 때 우리나라의 물법의 어떤 불합리한 그 거를 당연히 생기는 게 4대강 보험물은 누구 거냐 아니면 뭐. 그걸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죠. 예.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우리가 청계천 이것도 재밌습니다. 청계천 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양치수장에서 98,000톤을 끌어가지고 뚝도 정수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해요. 네. 깨끗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저것도 보면 아주 깨끗하게 상당히 돈이 들지요. 저 올라가는데 저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2006년도에 그때 국토부에 있었어요. 네. 건설교통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물값을 내놔라 이거예요. 청계천에. 누가? 수자원공사에서. 청계천 물값을 예. 한강물을 끌어가니까. 예. 그것도 처리해가지고 끌어가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참여했는데 그 논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것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 사용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소모적 사용이에요. 컨섬티브 유스가 있죠. 저거는 뭐 농업 용수라든지 우리 생활 용수라든지 뭐 공장 용수 이런 거 다 저거 소모적 사용입니다. 네. 가지고 이게 오염된 물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면. 네. 근데 이런 거는 뭔가 비소모적 사용입니다. 물은 그대로 있다 이거죠. 네. 물의 총량은 변치 않는다.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자양치수장에서 끌어서 다시 돌아가지고 한강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비소모적 사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뭐 배 다니고 발전하고 뭐 우리 요트 타고 뭐 낚시하고 이런 거는 물을 쓰긴 쓰잖아요. 네. 비소모적 사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수리권에 해당되고 소모적 사용은 물값도 내야 되잖아요, 저게.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것도 물값 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2006년도에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그 회의에 참석한 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때 13대 1로 제가 저 논리를 가지고 물값 공짜로 했잖아요. 그때 참석한 분들이 제가 기억으로 아마 13대 1이었을 거예요. 13명은 다 뭔가 하면은 서울시가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내라. 수자원공사 편이었죠. 네. 저는 이 논리를 이야기해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그대로 이것이 비소모적 사용인데 왜 이것을 물값을 내야 되느냐. 네. 그때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는 뭔가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있어요. 네. 우리 88 올림픽 때. 그때 뭔가 하면은 한강물을 끌어와가지고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쓰고 냈다고 해요. 네. 물값 안 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한강에 배가 다니잖아요. 네. 한강에 배 다니는데 물값 안 내잖아요.
한강에 배당되는 안 내는군요. 그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때 뭔가 하면은 국토부가 제 손을 들어줬죠.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저분이 있었어요. 이상동 교수. 요즘 말년에 이름값 하려고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도 되시고 왔는데 그때 그분도 법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분도 주장을 거더라고요. 물값 내야 된다. 어떻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저기 있습니다. 이게 저기서 자양지수장에서 98,000톤을 끌어가고 지하철에서 네. 지금 지하철 용출수에서 22,000톤을 다시 물량을 늘려가지고 그것도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강에 다시 돌려주는데 왜 이것을 물값을 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희한하게 나는 그 수자원 하는 분들이 다 물값을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환경 쪽에서는 제 혼자 아마 들어가 있던가 그랬는데 저것을 물값을 낼 수가 없다. 왜 내야 되느냐.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 이게 그때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부지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다 들어갔느냐. 환경부로 넘어왔지. 이 권한들이. 네. 그래서 보십시오. 결국은 뭔가 하면 청계천 물 사용은 비소모적 사용이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라이페리언 라이트가 있지 않느냐. 우리 강가에 서울시가 강가에 있잖아요. 한강에 흐르는 물의 주인은 뭐냐? 서울 시민이다. 그 서울 시민이 보고 가는데 그래서 그때 이것이 물값이 결국은 뭐냐? 면제가 되었다고요. 근데 저것도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이제 소송하면은 우리나라 법에서 하여튼 그 당시에 난 참 신기한 거지. 그때 참석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물값을 내야 된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4대강 보의 물주인은 누구인가? 참 골치 아픈 문제겠군요. 그렇죠. 아직 지금으로서는 내가 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 제가 알아봤어요. 법이 없다. 그런데 이게 4대강 보에 지금 11억 7천 톤이라는 물 어마어마한 물인데 우리나라로서는 근데 추진하려는 해서나 지금까지 못했다. 그러고 보십시오. 민법상으로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지난번에 보십시오. 저렇게 물을 다 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보개방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는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게 이 포보 열어가지고 보십시오. 이제 볼을 여니까 물고기가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조개가 강바닥에 섞고 있고 작년 지난 때보다도 50분의 1도 안 잡힌다. 소가리도 지금 안 잡히고 배를 아예 못 띄우고 있고. 근데 환경부에서 저랬죠.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 조항이 없어 간접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관습법에 따라 가지고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았으면은 커먼로에 따라 가지고 수변 수리권을 인정해야 된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를 만들었을 때 지역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가지고 강정보, 달성보 이런 데는 달성군에다가 그 지역 주민한테 이걸 위임한 건데 더 이상 국가가 어떻게 갈 거냐.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있고. 지금 제가 마지막 결론은 적었습니다. 환경단체 시키는 대로 4대강 물 버리는 정부는 커먼로에 대한 커먼 센스가 부족한 것.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4대강 보호의 물은 누구 거다 하는 규정이 없군요. 그렇죠. 없으니까 뭐 해야 되느냐. 관습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관습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국은 관습이 뭐냐면 커먼 센스 아닙니까?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4대강 보호물에 대한 법률 규정을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그 경과는 누가 압니까? 경영관은 일부 그 당시에 4대강 추진 본부에 있었던 분은 알겠죠. 알겠는데 실제로 법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는 했나요? 시도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도를 뭐 했는데 국회에 제출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저것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MB 정부 때 4대강 보를 만들면서 보를 만들고 나면은 모든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네. 그때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물 소유권에 대한 물 수리권에 대한 것들을 법을 만들어 놨으면은 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물을 버리지 못하죠. 보통 일반 우리 저 수지 같은 거나 예. 농업용수 같은 거는 무슨 수리조합 예, 지역에 예, 예. 지역마다 그렇죠. 수리조합이 있어서 거기서 예.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댐은 댐은 그 있겠네. 다목적 댐 같은 건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가 하고. 예. 그리고 지금 팔당 댐 같은 데는 저걸 하고 있어요. 저기는 수자원공사 것도 아니에요. 한수원이라 하죠. 한국 수력 원자력. 거기서 지금. 팔당 댐이 있으니까. 예. 팔당 댐의 원래 목적은 저겁니다. 팔당 댐의 원래 발전입니다. 발전. 저게 우리가 취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수도권 취수원이지만은 팔당 댐의 원래 목적은 발전용으로. 73년도에 그 당시에 일반 하천에 흐르고 있는 물은 누구 소유예요? 그것도 지금 이제 저거 돼 있죠. 그 물은 저거죠. 강가에 사는 사람, 라이페리언 라이트가 맞죠. 라이페리언 라이트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환경부에서는 함부로 저렇게 물을 버렸다가는 나중에 저게 큰 소송감이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게 지금 자꾸 보를 철거하려고 저런 그게 논리를 세우고 하는데 혹시 잘못 철거했다가는 나중에 환경부 저게 지금 환경부 장관 권한 옛날에는 저 국토부 장관 권한이었는데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보를 철거하고 하는데 잘못하면 환경부 장관이 큰 지금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있다고 해요. 국고 손실이고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소유권, 수리권, 이용권에 예. 대한 개념이 없군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마구 물을 버려버리는 거고 그 물이 말하자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라는 관념을 못 가지고 있군요. 못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다가 뭐 지금 다 외국에 다 저 보를 만들어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고 예. 보를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보를 만들어 가지고 홍수를 방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그리고 외국 사례 과학적인 원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연구해 봤잖아요. 수질이 네.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녹조도 보면 저게 아니라는 거 다 나오거든요. 네. 나오는데 계속해서 지금 녹조 타령 자연성 회복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보를 없애려고 예. 저러고 있는 거지.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 책 말입니다. 그럼. 환경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반인들도 이 적어도 이 법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은 근데 저게 아니라고요. 이 법은 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이 하는 법도 아니에요. 법률가들 하는 법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 썼는 책이죠. 제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책 가져왔느냐. 제가 그냥 대충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워터로라는 과목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과에서 환경정책법규라는 과목을 한 20년 처음부터 가르쳤죠. 그것도 가르치게 된 것도 이유도 뭔가 하면은 제가 우리 과의 제일 원로라는 죄 때문에 저 과목을 우리 과 생기자마자 저걸 가르쳤거든요. Principl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Law군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저는 수자원 공사에 계시는 분들, 또 여기 환경부에 계시는 분들, 또 이 국토에 지금 또 우리나라 독특하게 이래 됐어요. 물 관리 일어나 한다고 국토부에 있던 거를 다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국을 환경부에 가져왔어요. 일어나도 아니죠. 그냥 국토부에 있던 기능하고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가져왔는데 안 되니까 뭔가 하면은 지금 지방에 국토청이 있거든요. 이리에 무슨 국토청도 하나 있고 부산에도 국토청이 있는데 국토청에서 또 작은 하천들은 또 관리하고 있어요. 하천 관리는 못 가져왔지요. 근데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지금 하천이야 국가 하천이 있고 그렇죠. 지방 하천이 있죠. 지방 하천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어떤 법적 지식을 갖고 물을 빼고 뭐 보를 철거하고 해야지 물 빼고 함부로 보 철거했다가는 언젠가는 또다시 이런 지금 소송도 나고 거기다가 보십시오. 지금 뭐 내부 고발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 정무적 판단을 할 게 아니고 바로 이 과학적 지식과 네. 법적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걸 보고 사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저렇게 물 뺐다가 지금 언제 어떤 일 때문에 법률적으로 당할지 모른다는 네. 거죠.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네. 이 4대 강포 물 빼는 거는 그야말로 환경단체들하고 너무 쉽게 예. 처리를 했군요. 오늘 참 재밌는 거 배웠습니다. 오늘 뭐 예. 약간 이 숙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집에 가서 뭐 좀 외우고 이래야 될 것 같은 내일 아침에 시험을 쳐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재밌죠. 재밌는 공부라고요.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건축법도 그렇고 건축법도 건축공학까지 가르친다고. 환경법도 환경공학까지 가르쳐. 이거는 지금 뭐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법률가들이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아니 원래 우리가 법학 전문대학을 만든 게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자기 해당 분야의 법률적 지식을 가져서 그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전문가 제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사실을 대체하는 거로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잘못 경영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문제가 사실은 밑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왜 그랬대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나 법률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거를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이상돈 교수는 더구나 환경 관련 법규에 대해서 꽤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인데. 예. 하여튼 그날 근데 제가 뭐 그건 이상하게 안철수하고 뭐 어떻게 엮여가지고 근데 바람에. 예.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래도 유일하게 13대 1로 이겼다니까요. 국토부에서 제 논리대로 그 서울시에 공짜로 해줬다니까요. 제가 좀 뭐 여기서 방송에서 이상돈이라는 분이 재밌어요. 이상돈이라는 분이 기존에 그 갖고 있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런데 하여튼 MB 정부에 뭐가 미운 틀이 박혔는지 좌우당 4대강 반대하고 뭐 앞장을 서고 그랬잖아요. 이때도 아마 그 당시에 MB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그때도 뭐 하여튼 뭐 MB하고는 뭔가 이 사단이 났어요. 그래서 난데없이 안철수하고 그 이름이 지금 보십시오. 이상하게 돌아버렸잖아요. 말년에. 근데 그동안에 저런 데는 굉장히 그랬죠. 환경단체 아주 뭐 킬러였죠. 환경단체 엄청나게 싫어했죠. 아니, 합리적 환경주의였잖아요. 합리적 환경주의.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